안녕하세요. 한자로도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라는 뜻을 가진 오히려 상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상자의 근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집 위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집안의 기운이 왕성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자에 쓰인 입구자는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상자는 향하다라는 뜻을 가진 향할 향자가 확장된 한자로 보기도 합니다. 갑골문에 그려진 향할 향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할 향자는 집 입구나 창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상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증가하다를 뜻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오히려나 더욱이 숭상하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죠. 다만 이는 오히려 상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집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오히려 상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쓰기도 합니다. 집 당자는 집이나 사랑채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집 당자는 오히려 상자와 흑토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오히려 상자는 집을 그린 것입니다. 집 당자의 본래 의미는 사각형의 토대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땅을 네모나게 다지게 되는데요. 집 당자는 땅을 네모나게 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흙을 다지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흑토자가 쓰였던 것이죠. 하지만 후에 완성된 집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손바닥 장자는 손바닥이나 주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손바닥 장자는 오히려 상자와 손수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오히려 상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여기에 손수자가 더해진 손바닥 장자는 손의 위쪽인 손바닥을 뜻하게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위쪽이 강조된 오히려 상자에 손수자를 결합해 손의 위쪽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후에 손바닥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어떠한 일을 막거나 장악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어떠한 일 처리를 한다는 뜻이 확대된 것이죠. 맛볼 상자는 맛보다나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맛볼 상자는 오히려 상자와 맛있을 지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맛있을 지자는 입을 그린 말씀 왈자에 비수 비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 집을 그린 오히려 상자가 결합된 맛볼 상자는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줄 상자는 상주다나 증여하다, 구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상줄 상자는 오히려 상자와 조개 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상은 재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족의 패자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그린 오히려 상자가 결합된 상줄 상자는 집 앞에 상으로 받은 재물이 놓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줄 상자에 구경하다라는 뜻도 있으니 상을 받은 사람을 구경하는 모습까지 연상되네요. 마땅 당자는 마땅하다나 균형 잡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마땅 당자는 오히려 상자와 받전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다만 여기에 쓰인 오히려 상자는 발음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 글자는 대등하다나 맞닿아 있음을 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받전자는 이웃과 밭이 맞닿아 있음을 뜻하기 위해 쓰였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상자도 밭이 딸린 집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마땅 당자는 다른 여러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총 19개의 서로 다른 뜻이 있을 정도죠. 항상 상자는 항상이나 일정하다, 변함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항상 상자는 오히려 상자와 수건 건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항상 상자는 본래 치마나 아랫도리를 뜻하게 만든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항상 입는 옷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항상이나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건 건자가 아닌 옷 의자가 들어간 치마 상자가 치마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치마 상자는 치마나 아랫도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치마 상자는 오히려 상자와 옷 의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본래 치마나 아랫도리를 뜻했던 글자로는 항상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항상이나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수건 건자가 아닌 옷 의자가 들어간 이 글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에는 옷 의자가 윗옷을, 치마 상자는 치마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한 벌을 갖춰 입은 것을 뜻했었죠. 무리 당자는 무리나 일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무리 당자는 오히려 상자와 검은 흑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에서의 검은 흑자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후대에는 불화자가 더해지면서 아궁이를 그렸던 것으로 해석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무리 당자에 쓰인 검은 흑자가 아궁이로 응용되었었죠. 이것은 집 아궁이에 불이 지펴진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당자의 본래 의미는 선명하지 않다였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주나라 때는 500가구를 일당으로 묶는 호적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리나 일가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연상케 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